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는 스마트폰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고의 이슈인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챗 GPT가 결합하면서 가능해진 여러 가지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챗 GPT를 설치하실 때 반드시 아이콘을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챗 GPT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가지 유사 인공지능 앱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앱들을 설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챗 GPT 아이콘 모양 꼭 확인하고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챗 GPT 실행합니다. 그러면 챗 GPT 처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챗 GPT 플러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음성 대화의 횟수가 한계가 있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질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엔진들이 보이게 되죠. 가장 최신 엔진이 GPT 4.5인데요. 이 4.5의 경우에는 유료 버전만 이용할 수 있고요. 무료 버전의 경우는 챗 GPT 4.5를 이용하긴 하지만 이것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횟수를 넘어가게 되면 더 낮은 버전의 엔진이 실행이 되죠. 제대로 이용을 해보시려면 되도록이면 유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 구독은 되도록이면 컴퓨터에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컴퓨터에서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전부 이용할 수 있죠. 그 대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료 계정에 가입을 할 경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계정 누르시게 되면 구독 관리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서 구독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구독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기에서는 구독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은 가능하죠. 스마트폰 챗 GPT에서도 챗 GPT의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와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채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통역과 언어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회화 공부를 할 때는 외국인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통신으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듣고 했었는데요. 이제 챗 GPT가 그것을 모두 대신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음성 대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 우측 끝에 있는 음성 대화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여기서 챗 GPT와 대화를 하면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숙소 예약 연습을 하려고 해. 너는 이제 호텔 매니저야. 이제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 Oh, I love this. Okay, I'm the hotel manager. You can ask me anything, and I'll respond as if you're booking a room, asking about amenities or anything else. Let's do it. Hello, I'm trying to reserve a room for this Tuesday, and my plans are for 2 nights and 3 days. Ah, got it. So you're looking to book a room for this Tuesday for 2 nights and 3 days. Let me check our availability. Are there any... Please say again. You got it. So you're looking to book a room for this Tuesday for 2 nights and 3 days. Are there any specific... I need a basic room and breakfast service. Also, there are 2 adults and 1 child. Is a separate bed for the child provided? Is a pickup service available? Great. A basic room with breakfast for 2 adults and 1 child. Got it. Yes,
We can provide a separate bed for the child if needed. And we do offer a pickup. More slow, please. You got it. I'll slow down a bit. So a basic room with breakfast for 2 adults and 1 child. We can provide a separate bed for. 지금 한 말을 한국어로 얘기해줘. 오케이. 기본 방과 조식 서비스. 그리고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이 함께 이용하는 걸 원하시는. 지금 내용을 문장을 얘기해 줄 때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고 그 다음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또 다음 문장은 영어로 얘기해 주고 한국어로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전체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You got it. I'll give my response in English first, then in Korean. Here we go. Yes, we can provide a separate bed for the child, and we do offer a pickup service. 한국어로 번역하면 네, 어린이를 위한 별도 침대 제공 가능하고 킥업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킥업 서비스는 약간의 추가 요금. 자, 이렇게 외국어 회화 공부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답변도 해주고 대답도 해주기 때문에 회화 공부에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대로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면 또 천천히 얘기를 해주고요. 한 문장씩 끊어서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다시 또 그대로 얘기를 해주죠. 외국에서 외국어로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챗 GPT로 얼마든지 상대방 언어를 번역해서 들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외국어로 말을 하고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할 경우 지금부터 나오는 언어를 영어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면 간편하게 음성으로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붙어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카메라 버튼 모양이 있죠. 이걸 눌러서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추는 내용을 읽어주세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클레인의 엠마 말러 워펠이라는 제목이네요. 이 글은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와 그의 아내 알마 말러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책에서는 알마가 남긴 회고록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예술적 협력과 개인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오케이. 이 글은 알마 말러 워펠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알마와 화가 구스타브 클림트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관계지? 좋은 질문이에요. 이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입니다. 클림트와 알마 말러는 개인적이고 예술적인 관계. 자, 대단하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책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그 책 내용을 전부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사파를 비추면 사파와 책 내용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거의 만물 박사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죠.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상관없이 어떤 언어든 비추기만 하면 전부 그 내용들을 알려주게 돼요. 당연히 번역도 가능하겠고요. 꽃이라든지 동물 같은 사물을 비춰도 전부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를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죠. 자, 그것은 텍스트를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아래쪽 입력창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사진, 카메라, 파일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진에 대한 질문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꽃 이름이 뭐야? 라고 전송을 했습니다. 자, 철쭉이라고 하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만기한다고 하고요. 관련된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장소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는데요. 장소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비슷한 사진이 올라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특별히 너무 작은 구역을 찍었다든지 또는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오지에서 사진을 찍기 전에는 일반적인 장소 사진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진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충남 태안군 꽃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할미하라비 바위라고 하네요. 자, 정확합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던 곳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챗 GPT가 놀라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장소는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면 99%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 사진은 평창에 있는 휘닉스 파크인데요. 별다른 특징이 없죠.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대단합니다.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들을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내용 외에도 간단한 대화는 인간과 대화를 하는지 AI와 대화를 하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끔 심심하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대화하시면 시간 보내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요즘은 인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질문도 음성으로 하게 되면 강의하듯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 않아도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귀로 들으면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챗 GPT가 지식을 쌓고 공부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인공지능이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문서를 분석하는 챗 GPT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문서를 분석하기 위해서 2024년에 가계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가계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들도 이 챗 GPT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챗 GPT 입력창에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2024년 가계부 선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계부 문서가 올라갔죠. 이 가계부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챗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 수입은 나와 있지만 지출은 목록별로 나와 있고 지출 합계는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2024년 총 수입도 나와 있지 않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 액수를 보여주고 총 수입 액수를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총 지출은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전체 지출을 전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자, 총 지출 액수 나왔죠. 자, 그러면 월별 수입액의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월별 수입액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챗 GPT의 단점은 한글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월, 2월, 3월 월이 나오지 않고 네모로 나오게 되죠.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전부 네모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도 전체 그래프 변화 추이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특정 달의 수입이 다른 달에 비해 눈에 띄게 높거나 낮은 게 보이냐고 말을 하고 있죠. 필요하면 평균이나 최대, 최소 월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하죠. 자, 수입 평균은 얼마인지 물어볼까요? 월별 수입의 평균은 이 금액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출 변화를 보도록 할까요?
월별 지출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월별 지출 변화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해 주고 있죠. 특정 달에 지출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필요하면 월별 수입 대비 지출 비율도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물어볼까요? 월별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로 그려주게 되고요. 1월에 수입과 지출, 지출 비율 전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이 표를 내려받을 수도 있고 테이블을 펼쳐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펼치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제일 많이 지출된 달이 7월이네요. 92.6%가 지출이 됐습니다. 자, 다시 테이블 우측 상단 축소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7월이 제일 높고 그 다음 3월, 11월, 4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지출이 제일 높은 목록을 월별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최고 지출 항목과 지출액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1월 식비, 2월 식비, 전체적으로 식비가 제일 높은 부분을 차지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화생활 관련된 지출이 월 수입액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문화생활 지출이 수입액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월별 문화생활 지출이 수입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월별로 정리해줘라고 이렇게 전부 쓰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도 알아들을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1월 수입이 얼마고 문화생활 지출이 얼마인데 문화생활 지출 비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분석 능력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올리더라도 대부분 전부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게 분류를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출 중에서 필수인 목록과 필수이지 않은 목록을 분류해달라고 해볼게요. 자,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 주거비는 필수 항목으로 묶어주고요. 문화생활, 의류비, 여가활동, 경조사, 자기개발, 가전제품, 여행경비, 교육비, 가구구매, 기부금 등은 비필수 목록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 생필품은 필수 항목이고 나머지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지출 목록을 필수와 비필수 항목으로 정리해주고 항목은 세부 목록도 표시해서 정리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분석하고 정리할 내용이 좀 더 많아졌죠? 자, 정리됐어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필수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필수 지출 항목에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필수 목록들이 전부 나와 있고요. 비필수 항목을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비필수 항목의 목록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합계도 같이 표시해 달라고 해볼까요? 월별 합계도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지출 항목과 비필수 지출 항목의 항목과 합계까지 전부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1년 동안의 필수 지출 항목과 비필수 지출 항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2024년의 필수와 비필수 지출 항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따로 분리를 해서 보여주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전체 지출에서 필수와 비필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보여주네요. 자, 필수와 비필수 항목이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되죠. 자, 시각화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각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 앞서 올린 파일을 엑셀 파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하고요. 컴퓨터에서 업로드한 다음 앞서 올린 표를 다시 열고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엑셀 파일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링크를 표시하죠. 자, 이 링크를 눌러서 정리된 엑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됐죠. 자, 열어볼까요? 자,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엑셀에서 열었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앞서 필수 지출과 비필수 지출을 분류를 해달라고 했죠. 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지출 합계, 비필수 지출 합계, 그 다음 각 목록별로 필수인지 비필수인지 전부 표시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씩만 나온 것은 해당 월에만 지출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찮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주 간편하게 프롬프트 문장 몇 줄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로 쓰이고 있지만 이런 문서 분석 분야야말로 활용도가 정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과 적은 분량을 이용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는 수십 수백 페이지의 분량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페이지 분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무료 버전이 안 되고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서 분석 같은 것들을 해야 할 경우 이 챗 GPT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챗 GPT죠. 보통 컴퓨터에서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전용 챗 GPT 앱의 놀라운 실생활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 챗 GPT 앱을 이용해서 이미지도 생성을 하시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죠.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특성상 스마트폰에는 일상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챗 GPT를 흉내낸 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잘 확인하시고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도 보시면 비슷비슷한 아이콘들이 많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열기로 나오죠. 챗 GPT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화면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좀 더 많아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유료를 이용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주 이용을 하시거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야 하거나 또는 음성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료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음성으로 채팅하는 기능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대화가 오고 가면 더 이상 질문과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텍스트로 대화를 하게 되겠죠. 컴퓨터에서 챗 GPT 플러스에 가입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좌측 상단 줄 2개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전화번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행정복지센터나 또는 관공서, 중요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찾아야 할 경우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일일이 검색해서 찾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챗 GPT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IB96 사무실 위치의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를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주소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주소에 주민센터 민원실 전화번호 바로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운영시간과 점심시간, 휴무일도 알려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전화번호 검색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요즘은 주민센터 전화번호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구청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고요. 출처도 아래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출처 눌러보시면
강남구 주민센터, 압구정동, 강남구청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출처가 정확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정확하겠죠. 보통 재미로 인터넷에서 사주들 많이 보시는데요. 챗 GPT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GT 사주는 어떤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주들이 나오죠. 36년생, 48년생, 60년생, 72년생 전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종합적인 조언도 전부 나오고 있네요. GT이신 분들은 올해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우선시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신중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보다 자세한 운세는 아래 영상을 또 확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 다음 이번에는 글쓰기도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대장, 청첩장, 부고장 여기에 들어가는 문구들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쓰고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챗 GPT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홍길동님의 고이연을 신라호텔 행복룸에서 2025년 8월 8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하는데 초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포멀하면서도 품격 있게 구성해 봤다고 하죠. 고이연 초대장 존경하는 귀하를 홍길동님의 고이연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지난 70년의 삶을 돌아보며 가족과 지인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죠? 고이연 초대장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 일시와 장소 전부 나오고요. 연락처도 나오죠. 연락처의 경우에는 제가 챗 GPT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재를 따로 하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주착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축복을 부탁드린다고 하죠. 자, 만약 여기서 좀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나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챗 GPT에게 부탁하면 그것으로 다시 고쳐서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디자인된 이미지 초대장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전통, 심플, 모던, 화려 뭐든지 바로 제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화려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화려하게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시간이 약간 걸리게 됩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죠. 완벽하게 나왔네요. 한글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데 중간중간 잘못 나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미지는 거의 깔끔하게 나왔어요. 위에 있는 고이연 초대장은 그대로 써도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텍스트 부분만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갤러리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따로 입력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저장을 할 수 있죠. 이대로 갤러리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는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텍스트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주면 좀 더 결과물이 괜찮아집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갤러리에 저장을 하셔서 이 부분만 다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아주 유용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 다음 인터넷 쇼핑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TV를 사야 하는데 가격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TV를 브라우저로 검색을 하신 다음 일일이 하나씩 따로 열어보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 65인치 4K TV 최저가를 검색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자, 현재 확인된 최저가 제품들이라고 하네요. 자, 이 제품은 40만 9천 원, 그 다음 이것은 220만 원, 130만 원, 108만 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죠. 자, 이 내용들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게 판매처와 제품을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델, 주요 특징, 최저가, 판매처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줬네요. 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줬죠. 자, 그 다음 국내 최저가는 이 가격이라고 하고요. 리퍼 제품도 있을 수 있나 보네요. 그 다음 가격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의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 해당 페이지를 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챗 GPT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ssg.com에서 파는 제품과
G마켓에서 파는 제품의 차이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모델과 가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아래 표로 정리해줬죠. SSG 제품은 울트라 HD AI 싱큐 지원이고 G마켓에서 파는 제품은 나노셀 디스플레이 스마트 기능이네요. 그 다음 공식 판매점 제품 배송 설치 옵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델명 및 기술 차이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보여주고 있고요. 구매 조건도 전부 나오고 있죠. 자, ssg.com은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G마켓은 배송 및 설치 옵션을 추가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기술적인 특징도 여기에 전부 설명을 해주고 있죠. G마켓의 경우는 추가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인터넷 쇼핑할 때 가격 비교에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격 비교할 때 웹페이지를 여러 개를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데요. 챗 GPT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고 있죠. 복잡하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사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주세요.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서에서 텍스트를 간단하게 추출해 주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마다 다른 앱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챗 GPT 하나만 실행을 하시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기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워드나 PDF 또는 수료증 양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런 작업들이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기가 귀찮으실 경우에는 음성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대답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성의 경우에는 4번에서 5번 정도 대화를 주고받으면 더 이상 무료 버전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로는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챗 GPT 앱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챗 GPT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겠죠.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